어, 감사합니다. 한국 오라클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규채입니다. 이 마지막 섹션이고요. 제목이 오라클 19C Converged Database and MAN on Cloud인데, 좀 제목에 대해서 잠깐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트랙이 오토노머스 데이터 매니지먼트인데, 현재 기준으로 오라클의 오토매틱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실체, 그거에 대한 기술은 오토노머스, 오늘 이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인프라 레벨에서 오토노머스 인프라스트럭처와 그 다음에 DB 레 플랫폼 레벨에서의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는 그 코어 엔진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라클에서 올해 출시된 버전이 오라클 19C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오라클 19C에 탑재된 오토노머스 기능들, 자동화 기능들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목을 그렇게 잡았고, 컨버지드 DB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렸던데, 오라클의 이제 그 데이터 관리의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다양성 데이터베이스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통합된 융합된 버전을 가져갈 것이냐. 오라클은 이제 후자의 어떤 선택을 하고 있고요. 정답은 없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기업 고객이 기업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전환함에 있어서 이제 클라우드의 신뢰성에 대한 컨선이 여전히 있는데, 그 신뢰성이라고 하면 이제 그 보안, 이제 그다음에 가용성에 대한 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오라클이 이 고객의 그 가용성에 대한 어떤 우려 사항에 대한 오라클의 답이 MAA입니다. 그래서 이 MAA는 최고 고가용성 아키텍처이고, 이는 온프라미스에서 이미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클라우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는 적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섹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어젠다는 이제 제목과 같은 순서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어젠다에 이제 그 오라클의 그 DR 솔루션인 데이터 가드 셋업에 대한 데모 화면을 캡처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몇 번만으로, 그다음에 이제 인풋 데이터, 간단한 인풋 데이터만으로도 아주 쉽게 DR을 구축하는 데모 화면이어서 클라우드의 어떤 큰 특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을 아마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C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오라클이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가, 또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크게 세 가지 데이터 관리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어디에 포커스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세 가지입니다. 특히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DB 소프트웨어의 혁신을 선도하겠다.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 그래서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에 여전히 클라우드 환경이든 온프라미스 환경이든 역시 데이터 매니지먼트 중심 코어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오라클은 모든 워크로드와 플랫폼을 지원을 하지만 특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최적화해서 돌아갈 수 있는 엔지니어 시스템, 엑사데이터를 혁신해서 선도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혁신을 선도하겠다.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로서 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시스템,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는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가 특히 이 현 시대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세 가지의 핵심 컴포넌트이고 목표이다라는 점을 짚어서 19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9C는 올해 2월에 출시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모든 버전에 대해서 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고객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DB는
11.2.0.4입니다. 이 버전이 지금 오랫동안 고객사에서 애용되고 있고 2020년 내년에 이제 그 익스텐디드 서포트가 만료가 돼서 이제 바야흐로 업그레이드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11.2 버전이고요. 그 다음 버전이 12.1 버전이 2013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17년에 12.2 버전, 작년에부터 이제 네이밍 룰이 바뀌어서 annual release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도 뒤 숫자 18년, 19년, 20년, 21년, 또는 뭐 영어로면 18, 19, 20, 21 이렇게 해서 버전을 달리 부르기로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거는 이제 21시, 내후년은 21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애뉴얼 릴리스로 이렇게 버전을 출시해 가는데 이제 인터림 릴리스가 있고 롱텀 서비스 릴리스가 있습니다. 인터림 릴리스는 보시는 것과 같이 유지 보수 기간이 좀 비교적 짧고요. 한 2, 3년밖에는 안 되고 롱텀 서비스 버전은 4년간의 PS, 이제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부분이 익스텐드 서포트인데, 이게 이제 2년 또는 3년. 그래서 총 6년 내지는 7년의 롱텀 서포트 버전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현재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면 당연히 19C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겠죠. 그런 다음에는 20C가 나오고 21C, 이 두 개 버전은 인터림 릴리스가 돼서 짧은 유지 보수이고, 22C가 롱텀 서포트 버전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플래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C의 어떤 신기능이나 어떤 혁신적인 기능에 대해서 잠깐 브리프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라클은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기존에 2017년, 18년에 나왔던 이전 버전의 기능들을 모두 담고 새로운 기능을 넣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능을 새로 인핸스하기도 합니다. 이제 크게 뭐 성능을 개선하기도 하고 가용성을 개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트렌드인 새로운 데이터 타입, 뭐 제이슨을 더 개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전 시간에 했던 인디비 애널리틱스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뭐 멀티 테넌트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데 쭉 버전별로 어떤 흐름을 보면 뭐 예를 들면 멀티 테넌트는 PDB를 온라인으로 클로닝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12C에 넣고 18C에서는 이것을 이제 스냅샷, 그냥 PDB 스냅샷이 지원되게끔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확장성 측면에서는 샤딩이 지원이 되고 18C에서는 샤디드 RAC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의 파티셔닝된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 간이 어피니티라고 그러죠. 이렇게 같은 데이터가 같은 쿼리가 같은 인스턴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DB에서 이렇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IoT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이렇게 생산되는 IoT 데이터를 좀 더 이렇게 DB에 잘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8C에는 이제 메모리 옵티마이즈드 로스터라든지 그다음에 19C에서는 여러 가지 하이 스피드 데이터 인젝션 같은 기능들이 이네블 돼서 나오고 20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JDBC를 데이터를 인서트할 때 메모리를 거치 않고 스토리지 바로 인서트하는 다이렉트 인서트 이런 기능들이 출시되는 등등 이렇게 이제 버전별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번 트랙은 아무래도 오토노머스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트랙이니까 이거를 오토노머스 또는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떠한 흐름으로 발전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런 오토매틱 또는 자동화 기능은 지난 20년 동안 기술 발전을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9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기능들이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시절에는 이거를 DB가 오토노머스하게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고
디자인하면서 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컴포넌트별로 자동화 기능을 넣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입사했을 때는 파라이가 론치가 됐고 고객사에서는 이제 734부터 제가 다뤄봤는데 이 언두 이제 나인아이에서는 이제 언두 매니지먼트가 자동화 되었죠. 그 전에는 이제 일일이 제가 그거를 만들고 이닛 파일에 등록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텐지에 굉장히 그 자동화 기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자동화할 수 있는 그 성능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그 통계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세그먼트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관리 그다음에 그 성능 정보를 자동 수집뿐만 아니라 그거를 자동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능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이제 발전을 하게 나가는데 이게 그런 흐름을 보면 특히 이제 텐지에서는 스토리지 ASM도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스토리지 그다음에 테이블 스페이스, 세그먼트 이런 좀 물리적인 어떤 스토리지 또는 세그먼트 물리적인 이런 관리를 자동화하는 단계가 있었고 또 메모리, SJ, PGA라든지 이런 메모리 영역을 관리하는 영역으로 가다가 버전이 최근에 오면서는 쿼리를 좀 더 옵티마이즈해서 할 수 있는 자동 튜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플랜이 자동으로 실행하는 동안에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SQL을 좀 더 스터빌리티를 위해서 SQL 플랜을 이렇게 관리해주는 또는 고정시켜주는 또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년간 기능이 축적되어 와서 이제 AT&C를 기점으로 해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자동화 기능들을 일일이 이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해서 한 두 가지 기능만 선택해서 조금 딥다이브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Autonomous Health Framework AHF라고 하는 헬스 체크 또는 장애 예방입니다. 이거 ML 기반의 성능 정보를 예측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다 분석 기능들이 포함되겠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조연설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던 이 오토매틱 인덱싱 19C에 이제 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능에 설명드렸던 그 데이터, 실 데이터 어떤 정도로 개선이 되고 효과가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AHF Autonomous Health Framework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런 프로젝트로 해서 모든 컴포넌트 기능이 오토노머스 기능들이 이제 개발된 거는 아니고 버전마다 여러 가지 그 자동화 기능들이 개선이 되었는데 이게 하나의 이제 연관된 프레임워크로 개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 9i를 설치를 하시면 이 오토노머스 헬스 프레임워크를 바로 이제 경험할 수 계시는데 이것이 가지는 특징은 기능은 뭐냐면 DB 그러니까 클러스터나 DB가 가지는 성능 정보를 예측해서 미리 사전에 장애가 나기 전에 이거를 문제점을 찾아서 리포팅 또는 노티피케이션을 해준다는 겁니다. 또는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가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 그 이슈를 SR을 올리게 되고 또 SR에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로그라든지 트레이스 파일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관리자들은 힘들어하죠. 귀찮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그냥 묶어준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 그다음에 행이 걸렸을 때 행을 자동으로 해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행 걸렸던 상태를 트레이스 파일로 떨궈진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능 중에서도 특히 이 머신 러닝 기능이 탑재된 장애 예방 기능에 좀
범위를 줄여가지고 그게 어떤 기능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DBM에서 방금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오라클 클러스터나 DB에서 그 성능 정보를 미리 예측을 해서 진단을 하고 문제점을 미리 이렇게 노티피케이션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왼쪽 화면에 보면 이렇게 순서를 1단계부터 0단계부터 해서 5단계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해놨는데, 처음이 이제 이거는 RAC DB 인스턴스가 스타트업이 되면 자동으로 이제 이네이블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단계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게더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하여서 분석을 진행을 하죠. 그런 다음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을 한 다음에 EM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노티피케이션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단계를 한 가지를 좀 더 좀 깊이 화면을 보면서 어떤 단계들이 이루어내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수집 단계인데요. RAC 인스턴스를 스타트를 시키면 약 150여 개의 매트릭 정보, 즉 스테이터스 정보, 성능 정보들이 게더링 됩니다. OS 정보, 그다음에 ASM, 스토리지 관련된 정보, 네트워크 정보, 뭐 DB 관련돼서는 섹션 히스토리라든지 AWR에 제공되는 각종 성능 정보들, 이런 것들이 시스템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이 게더링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매번 5초 간격으로 수집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수집된 정보들은 값이 일정한 게 아니라 이제 다이나믹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메모리에다가 이거를 그 레인지 값, 그러니까 변경대 값들에 대한 레퍼런스 매트릭스 또는 레퍼런스 테이블 값을 정리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IOPS가 화면에 보시면 뭐 2500, 4900, 800 이런 값으로 이제 쭉 변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커밋된 그 그 수치라든지 아니면 뭐 로그 파일에 관련된 I/O라든지 이런 로그 파일 싱크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이제 매트리스로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매트릭 값, 측정 값에 대한 레인지 값이 메모리에 담기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 어떤 모델에 의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이제 측정 값들이 수치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벡터라이즈하는 어떤 수고로움은 없이 바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그 실제로 이제 고객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값들의 분포이고, 그 다음에 오라클 90C를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탑재된 그 노멀리티 모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멀리티라고 하는 것은 정상 모델 또는 정상값, 뭐 예측 모델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모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약간 이후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이 예측 모델, 노멀리티 모델에 의해서 이 값이 레인지 값이 있는데 어느 값이 expected 값 또는 그 predicted value인지를 지금 보시면 보인가요? 잠깐만. 이 라인이죠. 그래서 IOPS는 뭐 4,900이 predicted value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뭐 21,000, 41,000 각 매트릭 값에 의해서 이제 값이 정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예측 모델에 의한 실제로 이 레퍼런스 테이블에 의해서 축적된 예상 값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observed values, 즉 관측된 값입니다. 실제 값이죠. 이 단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예측된 값과 실측된 값을 계속 그 차이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리지두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래프에서 보면은 회기선과 실제 값과 그 거리를 계속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를 계산함으로써 이게 그 거리 값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ML 알고리즘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때 쓰는 알고리즘이 이제 SPRT, Sequential Probability Ratio Test라는 알고리즘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값들에 의해서 특징이 예를 들면 장애가 나면 또는 장애의 징후가 나면 특정 매트릭 값 하나만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복수의 매트릭 값이 서로 영향을 가기 때문에 물론 이 문제점을 예측을 할 때는 이 여러 가지 복합된 값들을 함께 복합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테이블에서 이제 빨간색 하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실제로 이제 이상 징후가 있는 그런 값들인 것이죠. 예를 들면 네트워크 밴드 유틸라이제이션이 80%대를 난다든지 패킷 드랍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GC라고 표현된 글로벌 캐시 오퍼레이션 값들이 보통은 뭐 1mm, 2mm 또는 그 이하로 일어날 텐데 지금 수백 미리세컨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런 상해가 지속이 된다면 장애가 발생을 한다는 것을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패턴에 의한 일단 그런 그 이상 징후들이 감지가 되었고 그런 것들이 이 다이그노스틱 인퍼런스 엔진이라고 해서 이거는 마치 어떠한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어떤 그 병리적인 어떤 현상일까요? 뭐 기침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슴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근본적이 되는 원인을 찾아가는 그런 것과 유사한데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하는 또 알고리즘이 베이지안 네트워크 알고리즘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트워크 밴드위드스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군다라고 하는 루트 코스를 발견하는 거죠. 물론 아직은 나아갈 길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즉 네트워크 밴드위드스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진단을 했지만 이건 결론적으로는 더 근본적으로는 뭐 버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워크로드가 더 증가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가는 거는 좀 더 연구돼야 되고 데이터가 쌓여야 되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슈가 근본적인 이슈가 되는 원인을 찾아서 EM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메일 통해서 노티피케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EM 클라우드 컨트롤, EM 화면에 인스턴트 매니지먼트 화면에 노트를 해줌으로써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예측 아까 말씀을 드렸던 노멀리티 레퍼런스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상 여부의 패턴을 알기 위해서는 이게 어느 과정에서 나오는 거냐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사에서는 이게 굉장히 힘든 게 고객사에서 장애가 나면 그 장애에 대한 케이스가 너무 적어요. 네트워크 장애가 나든 성능 장애가 나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사내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모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모델링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머신러닝으로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노하우도 좀 부족할 거고요.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오라클은 오랫동안 사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스 오라클 DB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고객들이 또 자기 데이터를 갖다 써라고 동의해준 고객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실제로 장애가 난 케이스, 그리고 그 장애가 났을 때의 어떤 매트릭 값, 그 다음에 그 장애가 나기 전에 어떤 징후들, 이런 값들을 계속 쌓아놓고 그거를 계속 모델링을 해서 분석을 해 나서 그걸 가지고 모델링을 만들고 이 알고리즘을 어느 알고리즘이 가장 하는지에 대한 개선을 해 나감으로써 이런 그 오토노머스 헬스 프레임워크를 알고리즘을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것들이 오라클 이제 그런 랩에서 계속 발전해 가고 이게 계속 이제 출시가 이게 버전업이 되고 개선이 되면은
클라우드 버전에 배포를 하고 또 오라클 다음 릴리즈에 또 올리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선순환의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토노머스 DB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지만 이 실제적으로 이런 오토노머스 헬스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성능 이슈들을 이 클라우드 UI 또 어드미 UI를 통해서 그거를 감지를 해서 그거를 분석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토노머스 DBMS에서 문제를 사전에 찾고 예방하는 또는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어떤 흐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노머스가 ML을 쓴다든지 아니면 오토노머스가 장애를 예방한다든지 뭐 이런 키워드는 들었을 때 이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동작한다는 거지라고 의문이 드셨을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렸고 기조연설에 나왔던 오토매틱 인덱싱인데 이거는 많이 이제 소개해졌던 90C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인덱스를 하나 더 만들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했을 때 인덱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이거는 오라클 19C가 자동으로 백그라운드로 만드는 기능입니다. 돌아가는 흐름은 SQL, 즉 어플리케이션을 인덱스 없는 상태에서 돌립니다. 그러면 그 SQL을 캡처를 해서 그 SQL에 어떤 수행되고 있는 어떤 그 집합이 있겠죠. 집합에 적합한 인덱스를 찾고 그 인덱스를 실제로 만듭니다. 이거를 인비저블하게 만들고 놓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SQL이 수행했을 때 얼만큼 성능 개선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굉장히 모든 SQL에 대해서 성능이 좋아진다는 판단이 되면은 이제 퍼블리시, 이제 인비저블한 거를 비저블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선순환인데 실제로 이제 그 우리 차장님이 아침에 얘기했던 그 넷스위트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사장님이 이제 수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확한 테스트 결과 값이고요. 한 1852개 테이블과 8천여 개의 인덱스, 그 다음에 SQL이 17,000여 개를 돌렸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수년간에 걸쳐 튜너들이 또는 관리자들이 튜닝해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도 인덱스 다 없애고 ATP. 지금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18C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지금 프리뷰로서 선택을 하면 19C로 오토노머스 DB를 만들 수 있고 데이터를 넣어서 실행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봤더니 결론적으로는 왼쪽 그래프와 같이 왼쪽에 이제 까만 부분이 엑스퍼트, 그러니까 as is이고 오른쪽이 오토노머스 ATP가 수행한 결과인데 성능 차이가 거의 조금 개선됐죠. 유사하다고 보고요. 오른쪽에 보면 실제로 만들어진 이제 as is는 4천여 개, 4,663개의 인덱스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인덱스가 많았다는 거죠. 그동안 여러 개 튜닝을 하다 보면 그런 반면에 실제적으로 ATP가 그러니까 오토노머스 DB가 만든 인덱스는 1,700여 개예요. 3분의 1 수준이면서 같은 수준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 업무가 지속적으로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튜닝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그 튜닝에 어떤 필요한 리소스를 굉장히 시간을 굉장히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션 크리티컬 업무에 이런 것들을 바로 적용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향으로 기술이 흘러가고 있고 향후에는 인덱스뿐만 아니라 파티셔닝도 오토노머스하게 파티셔닝 해주는 거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나올 것 같고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고객사들에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또는 일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노머스의 어떤 그런 장애 예측과 그 다음에 오토 인덱싱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림으로써 오토노머스 DB를 이제 살짝 자동화된 튜닝 기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converged 데이터베이스입니다. converge라고 굉장히 단어가 저도 처음 이 단어를 접했을 때
좀 생소했습니다. 컨버지가 무슨 말이지? 이제 그래서 제가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이렇게 참조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예, 융합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굳이 그래서 영영 이게 영영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이렇게 봤을 때 문제는 우리나라 말로 딱 안 떠오르잖아요. 그 결국은 네이버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적합한 단어가 융합 또는 뭐 통합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철학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이 사실은 이거 장표로 넘어갈게요. 이 오라클은 전통적으로 OLTP가 분석에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키밸류, 노시퀄, IoT에 대한 요구도 있고요. 또 거기 또 뭐 예를 들면 뭐 빅데이터 또는 어널리틱스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제이슨 뭐 관련된 기능들, 그다음에 그래프 스페이셜 이런 다양한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DB에서 모두 관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각각 특화된 DB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택의 문제인데 다른 경쟁사인 경우에는 이거를 서비스로서 각각의 DB로 이렇게 배포 서비스를 하는 반면 오라클은 정반대로 오라클이 정말 잘하는 OLTP, 어널리틱스에 이런 다양한 리퀘어먼트, 데이터 타입, 스트럭처드, 언스트럭처드, 워크로드 이런 것들도 분석 이런 요건들을 계속 담아가는 그래서 메인스트림에 여러 가지 요건들을 작은 지류들을 이렇게 합해가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이 각각의 업무에 이런 각각의 서로 다른 DB를 서비스를 배포했을 때의 단점이라고 할까요? 이건 뭐냐면 그럼 이거에 대한 보안 패치는 7가지, 8가지 서로 다르죠. 정책도 다르고 배포하는 방법도 다르고 가용성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리, 모니터링, 관제도 다르죠. 만약에 이 서로 데이터가 연계돼야 되고 서로 연관돼서 조회를 해야 된다면 이게 데이터 통합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즉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은 또는 어떤 가용성, 운영성, 관리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 각각 다른 DB들을 서로 다른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한 그 IT 운영의 복잡도를 높이고 그런 다음에서 장애라든지 위험에 더 노출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오라클은 이 모든 가용성, 뭐 확장성, 보안,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업계 최고 수준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런 부가적인 기능을 넣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 장표는 이제 20C에서는 블록체인 탭을 들어간다는 내용이고요. 아마 조만간 이것도 나올 것 같습니다. 보시면 특히 이 컨버지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라클을 사서 비싸지만 오라클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사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미 있는 DB를 활용을 한다면 이제 투자를 보호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사이트 라이센스 또는 어떤 언리미티드 기간 그 ULA라고 해가지고 언리미티드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이미 투자된 어떤 DBMS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MAA 설명을 좀 드릴게요. MA는 Maximum Availability Architecture. 고객사에서
현재 굉장히 많이 이제 DBA 역할을 하고 계신다면 또는 IT 인프라 운영을 하고 계신다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 시스템이 나왔을 때, 엑사데이터가 나왔을 때도 같이 MA가 적용이 됐고,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그대로 이 MA 아키텍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게 적용되어 가고 또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 MA 아키텍처는 다양한 업무 SLA에 따른 그 서비스 레벨별로의 아키텍처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브론즈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싱글 DB의 백업, 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티브 클러스터 DB죠. RAC의 백업. 그다음에 골드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 실버 레벨에서 데이터 가드, 즉 DR까지 연결시켜주는 이 골드 레벨의 아키텍처를 고객사에서 가장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플래티늄입니다. 플래티늄은 이제 골드 레벨에서 자동 페일오버를 해준다든지 이슈가 있을 장애가 있을 때, 그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페일오버를 할 때, 그 서버 장애가 났을 때 페일오버를 하는데 트랜잭션 하나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실패 없이 리플레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컨티뉴이티 기능 이 기능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골드 레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런 기능들이 클라우드 상에서도 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골드 레벨에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 현재 화면을 보시면 이 네모 박스가 같은 이 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리전에는 하나의 AD가 있을 수도 있고 최대 3개까지 AD, 그러니까 Availability Domain이라고 하는 이제 AWS 용어로 하면 이제 AZ가 되겠죠. 그다음에 오른쪽 박스가 이제 서로 다른 리전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AZ 간의 DR을 구성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리전의 DR을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버가 장애가 났을 때는 수초 만에 페일오버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트 장애, 어떤 디제스터가 일어났을 때는 빠르면 수초, 또 느리면 수분 내에 페일오버가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안 패치나 메인터넌스 일어났을 때 보안 패치 같은 경우는 이제 RACL 롤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무중단으로 서비스 중단 없이 패치가 진행되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오토노머스 그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오라클 리눅스의 Ksplice 기능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패칭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안 패치가 OS 레벨, 그다음에 DBMS 레벨에서도 견고하게 최신 패치로 분기마다 업데이트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DB가 굉장히 데이터가 견고하게 보관되는 거죠. 그다음에 플랜드 메인터넌스 이렇게 또 DR이 있기 때문에 이 롤 전환에 의해서 서로 메인터넌스 하드웨어 어떤 손질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토노머스 상황에서는 현재는 as is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OCI 환경, 젠토 OCI 환경에서는 베어메탈 같은 경우에는 RAC가 없고요. 데이터 가드, DR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화 모델인 VM 모델은 RAC, ADG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엑사데이터 환경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엑사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고객사에서 딜리버되는 엑사CC는 RAC, ADG가 모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오토노머스는 이거는 이제 오토노머스가 아닌 일반 DBMS 서비스에 대한 얘기고, 오토노머스는 현재 as is는 이 실버 레벨, 즉 RAC, 그 다음에 백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직 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이렇게 DR이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토노머스는 매니드 서비스잖아요. 오라클이 손수 관리하는, 그렇기 때문에 SLA가 있습니다. 이전 실버 레벨 같은 경우는 99.95의 서비스 레벨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99.99, 그러니까 테넌트를 하나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 서버를 다른 테넌트와 공유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99.99, 내가 온전하게 다 썼을 경우에는 99.995라고 하는 서비스 레벨을 보장합니다. 이게 아마 출시가 지금이 이제 Q2, 우리 이제 오라클로 얘기하면은 Q2인데, 예, 칼렌더 이어로 보면은 아마 내년 1분기나 2분기 정도에는, 내년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이게 아마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모 화면을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DBS라고 해서 DB 시스템의 화면인데, 이 DB 시스템에는 현재 하나의 DB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DB 등록이 이제 DR을 구성하는 과정인데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고객사에서 DR을 구성한다는 것과 비교해 보시면, 만약에 모든 게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DR을 구성하겠다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클라우드 UI를 통해서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오른쪽 화면에 메뉴에 Enable 데이터 카드를 클릭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필요한 인스턴스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택되어진 가상화 네트워크, 서브 네트워크 입력하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에 파란 버튼 Enable 누르면 끝납니다.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DB가 이렇게 업데이트 돼서 만들어지고요. 이 DB ORA 1이라고 하는 이 DB 시스템의 프라이머리, 스탠바이 이렇게 DB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왼쪽이 프라이머리가 되고 있고 오른쪽이 스탠바이. 이게 이제 각각 화면인데 저희가 이렇게 찍어서 붙여놓은 게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메뉴가 안 오른쪽에 이제 더 추가 메뉴가 있는데 스위치 오버를 한다거나 페일 오버를 한다거나 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객사에서 DR을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모든 계획이 끝났다 하더라도 하드웨어 딜리버리, 네트워크 설치, 그 다음에 DR 구성, 컨피그레이션, 장점이 이미 컨피그레이션이 베스트 프랙티스로 이미 다 자동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이면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 작업인데, 만약에 실제로 고객사에서 작업을 한다면 적어도 2주 이상, 한 달은 2주, 제가 봤을 때 한 2주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퍼블릭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UI를 통해서 빠른 배포, 자동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오토노머스에서는 당장은 안 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썸머리로서 저희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오라클 19C는 혁신적인 신기능으로서 최상의 DBMS를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상에서 제공을 해주고, 이거는 오토노머스 DB의 핵심이면서 오토노머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장애 예방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덱스 자동 생성이라든지 이런 예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 DB는 모든 워크로드에 잘 시행을 하지만 운영자, 개발자 분석과 필요한 다양한 요건들을 포괄해서 지원해주는 컨버지드 DB입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 환경과 실제 고객사에서 검증되어 온 MAA 아키텍처가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고가용성을 보장해 준다는 거고, 오토노머스도 그와 유사한 완성도 있는 MAA 아키텍처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섹션을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섹션 마치고 저한테나 오라클의 셔츠를 입고 계시는 분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명함을 드리고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